주모, 미안하지만 오늘은 밥값이 없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강나루 앞 작은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비운 백발의 노인이 품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주모 복선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를 그렇게 맞고 오셨는데 밥 한 그릇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잠시 뒤 노인이 탁자 위에 내려놓은 것은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녹이 잔뜩 쓴 작은 쇠 열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본 순간 복선이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손님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복선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쇠 손잡이 한쪽에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복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주막 문을 닫았습니다. 빗장을 걸고 뒷문까지 잠갔습니다. 주모, 아직 장사 끝날 때도 아닌데 왜 그러시오? 손님들이 웅성거렸지만 복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맞은편에 앉아 낮게 물었을 뿐입니다. 어르신, 이 열쇠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복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해 전 어떤 사내에게 받았소. 복선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름 하나에 복선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태문이라는 사람이었소. 그 이름은 12해 전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라진 복선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12해 전 복선의 남편 태문은 관아의 곡식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로 들어오는 곡식과 나가는 곡식을 확인하고 자물쇠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큰 벼슬도 아니었고 많은 돈을 버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문은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문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밤이면 몇 번씩 밖을 살피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복선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태문은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오. 며칠만 지나면 말해주겠소. 하지만 그 며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큰 비가 내린 어느 밤 관아의 곡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불을 껐지만 이미 창고 일부가 타버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에 있어야 할 쌀 여러 섬이 사라졌고 창고 열쇠를 맡았던 태문까지 종적을 감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금세 하나로 모였습니다. 태문이 곡식을 훔쳐 달아난 게 틀림없어. 불까지 질러 흔적을 없앤 게지. 복선은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복선에게까지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도둑의 아내래. 그 말을 견디지 못한 복선은 살던 집을 떠나 강나루의 작은 주막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밤마다 발소리만 들려도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지만 12해가 지나면서 복선도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편의 열쇠가 지금 낯선 노인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선은 다시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복선은 열쇠에 난 삼각형 흠집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제가 만든 흠집이니까요. 태문이 열쇠를 처음 받아온 날 여러 열쇠 가운데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복선이 직접 칼끝으로 새긴 표시였습니다. 복선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내 이름은 서필구요. 그는 한때 강에서 곡식을 실어 나르던 사공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문이 사라진 그날 밤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필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문이 사라지기 얼마 전 그가 필구를 따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필구 어르신, 다음부터 곡식을 싣고 오실 때 자루에 찍힌 표식을 잘 봐주십시오. 필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태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창고로 들어온 곡식과 실제 남아있는 양이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백성들에게 나눠줄 쌀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태문은 몇 달 동안 확인한 끝에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곡물상을 운영하던 최만석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값이 오릅니다. 최만석은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풀어야 할 곡식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비싸게 되팔고 있었습니다. 복선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 많은 곡식을 혼자 빼돌렸다고요? 필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소. 창고에서 일하는 몇 사람이 돈을 받고 눈을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태문은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관아에 바로 알리려 했지만 누가 최만석과 한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부터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문이 필구에게 낡은 쇠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바로 지금 복선 앞에 놓인 열쇠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십시오. 무슨 열쇠요? 제가 잘못되면 이걸 제 아내에게 전해주십시오. 필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태문은 대답 대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누군가 제가 곡식을 훔쳤다고 하거든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필구가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태문은 창고 뒤편에 있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필구가 소리쳤지만 태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창고 안에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것이 필구가 본 태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태문은 모든 곡식을 훔치고 불을 지른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복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12해가 지난 지금에서야 오셨습니까? 필구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무서웠소. 그날 밤 필구 역시 최만석의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태문이 무엇을 맡겼는지 물었습니다. 입을 열면 필구의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협박했습니다. 필구에게는 어린 자식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고을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12해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소? 필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태문은 사람을 구하려 다시 불길 속으로 갔는데 나는 내 식구가 두려워 도망쳤으니 복선은 원망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필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었소. 그리고 열쇠를 가리켰습니다. 태문이 숨겨놓은 것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요. 필구가 말한 곳은 강가에 버려진 오래된 소금 창고였습니다. 예전에는 배에서 내린 소금을 보관했지만 새 창고가 생긴 뒤부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복선과 필구는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복선은 이웃 사람에게 부탁을 하나 남겼습니다. 자신들이 해가 뜬 뒤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관아에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에 젖은 길을 따라 소금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지붕은 기울어 있었고 문에는 잡초가 엉켜 있었습니다. 필구는 기억을 더듬으며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근처였소. 낡은 나무 판자를 드러내자.
바닥 아래 작은 쇠고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당기자 흙 속에 묻혀있던 작은 쇠개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선은 말없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12회 동안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넣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복선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쇠개 안에는 돈도 금도 없었습니다. 대신 곡식 자루에서 잘라낸 천조각과 관아의 창고에서 사용하던 나무패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조각마다 같은 붉은 표식이 찍혀 있었습니다. 필구가 말했습니다. 최만석의 창고에서 쓰던 표식이요. 태무는 관아 창고에 들어온 곡식 가운데 일부가 최만석의 창고로 흘러들어갔다는 흔적을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나무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식이 들어오고 나갈 때 확인하던 표식이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선은 쇠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찾으려고 남편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12회나 지났는데도 결국 찾아냈군. 복선과 필구가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늙은 사내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필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만석? 최만석은 두 사람 뒤에 놓인 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사공 하나가 강나루에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설마 했지. 복선이 쇠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남편에게 죄를 씌운 사람이 당신이요? 최만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든 게 잘못이지. 그 한마디에 복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필구가 최만석에게 다가섰습니다. 태문을 어떻게 했느냐? 최만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그자를 죽였다는 증거라도 있소?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다는 말이군. 최만석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선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소. 최만석이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에 데리고 온 사내들에게 쇠개를 가져오라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누구냐? 나졸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선이 남긴 부탁을 들은 이웃 사람이 관아에 알렸고 새벽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폐창고로 향했다는 말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현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쇠개는 그대로 관아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 최만석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10년도 넘은 낡은 물건 몇 개가 무슨 증거가 된단 말입니까? 하지만 조사할수록 그의 말은 흔들렸습니다. 태문이 남겨놓은 나무패와 당시 관아에 보관돼 있던 물건 가운데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나왔고 붉은 표식 역시 최만석이 예전에 사용했던 창고 물건에서 확인됐습니다. 결국 당시 곡식 창고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다시 불려왔습니다. 12회가 흘렀지만 몇 사람은 여전히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자 다른 사람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만석은 흉년이 들 때마다 관아의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줄 곡식이 줄어들면 시장 곡식값이 올랐고 그때 자신이 쌓아둔 곡식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태문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최만석은 태문을 돈으로 회유하려 했지만 태문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날 태문은 불길 속에 남아있던 사람을 구해 밖으로 나왔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불어난 강가에서 끝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복선이 물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현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오. 그 말에 복선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관아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해 전 태문을 도둑이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감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태문은 관아의 곡식을 훔친 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오히려 백성에게 돌아갈 곡식을 빼돌리던 자들을 밝혀내려다 화를 당한 사람이었다. 복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2해 동안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도둑의 아내, 어디를 가든 따라붙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을 버리고 달아난 것은 아닐까 의심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태무는 달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구가 복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복선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용기를 냈다면 12해나 걸리지 않았을 것이오. 복선 역시 필구를 원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끝까지 열쇠를 버리지 않았기에 남편의 이름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기는 했습니다. 필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복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와주셨잖습니까? 필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필구가 다시 복선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복선은 말없이 밥상을 내왔습니다. 필구가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밥값이 있소. 복선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받겠습니다. 필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다 주막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쇠 열쇠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걸 아직도 가지고 있소? 복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서요. 좋은 기억도 아닐 텐데. 복선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열쇠 덕분에 알게 됐으니까요. 무엇을 말이오? 복선이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것. 필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진실도 언젠가는 문을 연다는 것. 그날 이후 주막을 찾는 사람들은 벽에 걸린 낡은 열쇠를 보며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숨겨진 보물창고를 연 열쇠라고 했고 어떤 이는 큰 부잣집 금고를 연 열쇠라고 했습니다. 복선은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 열쇠가 연 것은 금고도 보물창고도 아니었으니까요. 12해 동안 닫혀있던 한 사람의 억울한 이름이었습니다. 비오는 밤 밥값 대신 내민 낡은 열쇠 하나가 마침내 그 문을 열었습니다.